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2일 저녁 8시 51분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을 앞두고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정치 관련 뉴스는 싫든 좋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실수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주로 이재명, 김은경 이런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하는데 그게 주로 논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총량으로 보면은 그리고 뉴스 생산량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만큼 활동량이 적다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민의힘은 게으르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짓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부지런한 것은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악착 같고 한쪽은 게으르고 순에 터졌고 뭐 이런 평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문제는 정치라는 것은 권력투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선거는 총을 들고 싸워서 이기는 쪽에서 권력을 잡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무력을 동원한 싸움을 하지 않고 표를 동원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전투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입니까? 좌파는 선거에 정치에 이렇게 악착같이 임하는데 이 우파 보수 정치인들은 정치를 그냥 부업 삼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금명간에 여러 가지 혐의를 종합해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는 바로 검찰에 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 점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큰일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 구속이 안 되면은 더 큰일이 난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의 표적을 맞춰서 그동안에 정치 투쟁을 해왔던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표적이 사라지는지 다시 사는지에 따라서 전략 전술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아주 묘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동정심이 많아요. 지나친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피해자 신용을 합니다. 그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피해자 신용을 하면은 국민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 피해자를 감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피해자 연극을 해왔습니다. 구속이 되면은 이게 상당수 국민들을 자극해가지고 이재명 동정론으로 기울게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기를 하고 다른 중도 성향의 사람을 내세워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 총선에 임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재명만 두들기던 국민의힘은 표적을 상실해가지고 허탈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럴수록 트럼프를 결사옹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비슷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데, 자, 이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설왕설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이나 9월 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재명 없는 내년 총선은 부산도 위험하고 전국이 위험하다. 중도 지향적인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치르면 전국 선거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9일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찬바람 불기 전에 교도소에 갈 것 같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 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 대표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대표가 물러난다면 엄청난 혁신을 할 것이다. 총선 때 당명이 민주당이 아닐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이후의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구속되어도 구속 안 되어도 국민의힘은 위기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 등에서 민주당의 탈이재명 체제에 대비하여 우리도 곧바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 가고 있다면서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여론 형성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런 관측에 대해 이재명 측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에 나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자체로 검찰이 무너지겠지만은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한 무도한 정권에 역풍이 불며 총선판도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대한민국 정치 가변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민심 또는 강경한 이 우파 세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기를 학수고대하는데 선거 전문가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거 한국 정치사를 보면은 바로 그런 대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기억도 생생한 게 2004년입니다. 2004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이걸로 노무현 대통령 끝났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결정할 것이다. 즉 대통령을 파견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오후에 KBS, MBC가 나와가지고 선동방송을 해대니까 여론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탄핵 소추당한
노무현 동정론이 휩쓸고 그해 총선에서 탄핵당한 대통령 측이 급조한 열린 우리당이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어요. 이런 역전 드라마를 몇 분이나 우리가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심의 작용 반작용의 과정에서.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내어놓을지 사실 이거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과 노무현의 경우는 또 처지가 다르죠. 이재명에 씌워진 이 온갖 혐의는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동정론이 폭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다르지, 노무현과 다르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이 구속이 되어도 문제고 구속이 안 되면 더 큰 문제다 하는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조금 시끄럽다가도 결국 이재명은 끝난다. 그리고 민주당은 분열로 갈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중할지 우리 국민들의 그 변덕이 심한 민심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상황인데, 다만 이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국민의 힘이 상당히 중대 기로에 설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재명의 실수, 이재명의 망언, 이재명의 비상식적인 행동, 그 이재명을 감싸는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행동,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이런 것만 믿고 국민의 힘은 자체적인 총선 마스터 플랜을 세우지 못하고 다음 총선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며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호소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전혀 보여준 바가 없고 내부 개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김기현 씨가 지난 3월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같은 지명도가 있고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제외된 데 대한 당내 반발도 있을 것이고 해서 너무나 게으른 정당이다, 혁신이 없는 정당이다 하는 이미지가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구속의 여파로 김기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구속이 국민의 힘에 재앙이 될 것이냐, 또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에 재앙이 될 것이냐 축복이 될 것이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유동적인 상황일 때는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잡느냐, 선제적으로 뭘 하는 정당, 선제적으로 열심히 뭘 보여주는 정당, 선제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정당,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잡습니다. 저는 지금도 국민의 힘이 공천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철저하게 민주적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겠다. 즉 지구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기득권 폐지의 가장 핵심인 중앙당의 공천권 폐지, 이것만 공약해도 국민의 힘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게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것조차도 당내에서 현재로서는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외교 잘하고 국방 잘하고 법치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모든 게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꼭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기본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정치의 70%, 80%는 홍보입니다. 홍보에서 실패하면 정치에서 실패하고 선거에서 집니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홍보맨입니다.